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 결혼한 지 이제 1년 된 평범한 유부남입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결혼하기 전 무려 10년 동안 만나왔던 여자친구입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었죠. 저는 그 친구 말고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서로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이별할 때까지 우리 사이에 큰 갈등이나 배신 같은 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연애였어요. 그래서인지 그 끝은 더 허무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녀도 저를 사랑했죠.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본 뒤 저는 한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야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다시 웃음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가끔 문득 떠오르는 그 사람의 기억이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을 건드리곤 하네요.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폭학 준비로 정신이 없던 시기였죠. 사실 그때는 연애에 신경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와는 첫 만남부터 대화가 너무 잘 통했습니다.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평범하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거든요.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면서도 밝은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일에 열정을 쏟는 모습이 참 멋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아직 폭학도 하지 않은 학생이었죠. 그 사실이 자존심을 자극했는지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 옆에 당당히 서려면 나도 뭔가를 갖춰야 해. 그때부터 저는 정말 피가 마르도록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미친 듯이 준비했죠. 당시엔 숨이 막히는 고통 같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걸 압니다. 결국 그 모든 노력이 그녀 덕분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 사실이 참 고맙게 느껴지네요. 졸업 후 저는 목표를 향해 묵묵히 달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결국 1년의 치열한 준비 끝에 저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 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기쁨을 나누고 싶은 그녀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드디어 됐어. 그 목소리 끝에는 뭉클한 울음이 맺혀 있었죠. 그 순간부터 저는 정말 떳떳해졌습니다. 그동안 그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직 학생이었고 그녀는 이미 직장인이었습니다. 데이트 비용도 대부분 그녀가 부담했어요. 저는 그런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를 악물고 달렸던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당당하게 그녀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취업 이후 저는 미래를 향해 달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의 꿈을 품었습니다. 언젠가 이 여자와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것. 그 꿈 하나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첫 월급으로 차를 뽑고 비싼 시계를 사고 주말마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부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차 대신 적금을 들었고 유흥 대신 야근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지금의 즐거움쯤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 그게 제 신념이었죠. 회사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운도 따랐어요. 팀장님께서 제 노력을 알아주셨고 저는 점점 신뢰를 얻었습니다. 평가가 좋게 나오자 보너스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저는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우리 둘이 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 생각 하나로 버틴 날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니 저를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 동료들이 몇 명 있더군요. 회식 자리에서 다정하게 말을 걸고 눈빛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 여자들 중에도 저를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는 술김에 솔직히 말하더군요. 나랑 한번 만나보면 안 돼?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대답했죠. 죄송해요. 저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남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에는 반드시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온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쌓아온 제 모든 노력은 절대 배신할 수 없는 가치였으니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자. 어떤 유혹도 이 사람과의 약속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 약속이 저를 끝까지 지탱해 주었습니다. 29살 무렵부터 저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경제적으로도 꽤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었죠. 우리 이제 결혼할까? 이 말이 제 입에서 처음 나왔던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직은 너무 이르지 않을까?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몇 년만 더 있다가 하자.
지금은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 말은 그리 특별한 거절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저 역시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의심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잖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결혼은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고 스스로의 커리어를 쌓는 것에서 큰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 취미생활을 즐기는 걸 좋아했죠. 그런 그녀를 보며 저는 오히려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자기 삶을 사랑하는 여자를 만난 건 행운이야. 그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녀는 결혼보다는 자유를 더 사랑하는 건 아닐까? 아니, 어쩌면 나보다도 자유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한 의심으로 우리 관계를 망치지 말자.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제 불안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여자는 결혼을 하면 아내로서, 그리고 언젠가 아이 엄마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까지 병행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상상만 해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마 결혼을 강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집안일을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산만큼은 제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고통을 떠올리면 그녀가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가 조금은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욕심 때문에 그녀를 몰아붙이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 뒤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만약 그녀가 끝까지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어 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여행을 사랑하는 여자였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벼운 짐을 챙겨 주말 여행을 떠났고 연차를 쓰면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 향했습니다. 짧으면 2박 3일, 길면 2주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SNS에 올려지는 사진들을 보면 참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 어딘가에 저는 없었습니다. 늘 혼자 혹은 친구들과 찍은 사진뿐이었죠. 사실 저는 회사에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겹칠 때는 주말도 없이 사무실에 박혀 있었습니다. 야근에 회식, 보고서 작성까지 쉴 틈이 없었죠. 그래서 그녀와 함께 여행을 가본 기억은 손에 꼽힙니다. 솔직히 저도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돈을 모아야 할 때야. 그게 그녀와 나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문제는 그녀가 저와 여행을 가는 것보다 혼자 혹은 친구들과 가는 걸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시간을 원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기분이 스며들었습니다. 여행을 간다는 말은 하면서 누구랑 가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는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속으로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혹시 누가 있는 걸까? 하지만 저는 결국 묻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꺼냈다가 싸움이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밤에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문자조차 읽지 않고 몇 시간씩 연락이 끊긴 적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조여왔습니다. 핸드폰을 붙잡고 수십 번이고 번호를 눌렀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고 주저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는 그저 믿기로 했습니다. 내가 다른 여자 만나지 않고 있으면 그녀도 나처럼 그럴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바보 같죠? 하지만 사랑하면 다들 그렇게 되나 봅니다. 결국 저는 그녀가 누구와 여행을 가는지 묻지 못했습니다. 입술까지 차오른 질문을 삼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었다가 싸움이 될까봐, 그 싸움 끝에 그녀가 떠나버릴까봐 저는 늘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제 마음속에 불안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30을 넘긴 어느 시점부터 그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혼자만의 여행을 고집하지 않고 캠핑이나 근교 여행에 저를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시간이 오는구나. 하지만 그때도 이상한 기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가 더 불안했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 혹시 뭔가 정리된 건 아닐까?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서 친구 관계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는 척했지만 그 무언가가 결국 우리의 끝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30을 넘기자 주변의 시선이 확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 이제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야? 그 말이 매번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모들은 대놓고 중매를 서겠다고 했고 친척들 모임 때마다 저는 소개팅 제안을 쏟아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비슷했어요.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줄게. 그렇게 저를 향한 화살이 사방에서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여자와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녀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저를 마음에 두고 은근히 다가오는 여자들도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이 사람만 바라본다. 끝까지. 그게 저 자신에게 한 맹세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불안감이 저를 집어삼켰거든요. 저는 그녀에게 결혼 이야기를 더 자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담담하게 하려고 했지만 사실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엔 정말 아이처럼 떼를 쓰듯 말했습니다. 나 좀 잡아줘. 우리 결혼하자. 제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당시 저는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게 제 전부였죠. 하지만 운명은 제 기대와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35살이 되던 해 저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진심이야. 우리 결혼하자. 그때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너무나 익숙한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2년만 더 있다가 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2년이라는 말, 그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몇 번이나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2년? 그 2년 뒤에도 또 미룬다며? 그때도 이유를 찾겠지. 그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목이 메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막힐 정도로 울었습니다. 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달렸습니다. 손을 붙잡고 말했죠. 제발 우리 결혼하자. 더는 기다릴 수 없어.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냐. 그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번번이 미뤄지면서 지쳐있던 제 앞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우연히 맞선을 보게 되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자리겠지.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주한 그녀는 제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5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첫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외모도 훌륭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태도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을 만큼 저에게 호감이 가득 담긴 시선을 보내는 겁니다. 웃을 때마다 빛나는 눈, 자연스럽게 건네는 말들. 저는 순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제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호의가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외모뿐 아니라 조건도 좋았습니다. 안정된 직업, 또래보다 성숙한 말투, 그리고 나를 배려하는 따뜻함까지. 오히려 제가 왜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호감을 받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균열이 아니라 거대한 틈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멈춰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맞선을 본 그 여인과 연락을 이어간 겁니다. 그냥 밥 한 끼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도덕적으로도 제 양심에도 어긋나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사랑한 그녀와의 관계에서 결혼이라는 두 글자는 끝내 잡히지 않았고 그 기다림은 제 영혼을 바싹 말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뻔했습니다. 저는 오래 사귄 그녀에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통화는 짧아졌고 만나는 횟수는 확 줄었습니다. 예전처럼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만나도 대화가 즐겁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맞선녀와의 신선한 자극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 무심함을 느꼈는지 그녀가 먼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매달렸는데 이젠 그녀가 저를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왜 연락 안 해? 왜 요즘 만나자고 안 해? 우리 예전 같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울분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결혼해줄게. 까짓거 결혼하자. 결혼 못해서 안달난 귀신이 붙었냐? 그 말이 제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초라하게 매달렸는지.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과 자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이상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사라졌다기보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죠.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그 길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결국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솔직함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그녀를 진심으로 대했던 제 마음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모든 걸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저는 한자 한자 꺼냈습니다. 내가 울면서 결혼하자고 했던 그때 기억나? 그게 내 마지막 프로포즈였어. 목이 메어 말이 자꾸 끊겼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보고 있었죠. 그 시선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맞선 제안이 많이 들어왔어. 근데 난 다 거절했어. 너 때문에. 근데 그날 내가 또 거절했을 때 내 마음이 솔직히 조금 떠났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말하면서 제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 분노, 슬픔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숨기면 더 큰 비겁함이 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나 결국 맞선을 봤어. 그리고 그 여자는 나한테 호감을 보여. 나한테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오랜만이었어. 양가 부모님도 서로 마음에 들어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는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고 손을 떨면서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차갑고 무섭고 깊은 상처가 깃든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너 나한테 양다리를 걸쳤어? 진짜 그렇게 비겁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울부짖듯 터져나왔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리고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차가운 분노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돌아섰고 저는 무력하게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본 순간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상하게 안도감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오랜 기다림, 오랜 갈등, 끝없는 불안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그 해방이 남긴 공허함이 뒤엉킨 채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와 이별한 이후 저는 맞선으로 만나게 된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맞선을 본 지 몇 달도 채 되지 않아 양가 부모님 상견례가 잡히고 결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이 아닌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사람과 평생을 약속한다는 것. 마음 한쪽에서는 아직 정리가 다 되지 않은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쉼없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녀는 계속해서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전화를 걸어 화를 냈고 때로는 울면서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너 진짜 이럴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 너머로 흐느끼는 숨소리가 들릴 때면 제 가슴도 덩달아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고 저는 선택을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평소와 다른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듯 망설이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나 예전에 여행 갈 때 너랑 가기 싫어서 다른 남자들이랑 갔던 적 있어.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그러나 일부러 듣게 하려는 듯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맞춰서 같이 갈 수도 있었지만 너랑은 여행 가기 싫더라. 같이 있어도 재미없고 그래서 그냥 친구들, 아니 다른 남자랑 갔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떤 남자는 밤에 어땠고 또 어떤 남자는 얼마나 잘 챙겨줬고 그녀는 마치 자랑하듯 혹은 상처 주고 싶어서라도 말하는 듯 그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찌르는 듯한 문장이 이어졌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녀를 믿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마다 그녀는 혼자 가고 싶다, 친구들이랑 가는 게 좋아라며 저를 밀어냈지만 저는 억지로라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밤늦게 연락이 안 돼도 사진 속에 제가 없더라도 저는 의심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믿어야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중에 와서 이렇게 무너져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이미 떠난 관계였고 저도 양다리를 걸친 입장이었으니 원망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덤덤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랬구나, 제 입에서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지만 저는 더 이상 위로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와의 통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긴 전쟁이 끝난 듯 우리 사이엔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이 서로에게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이제는 소용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끝났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모든 게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생각한 그때 저는 그녀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만나줄래? 그 한마디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 이어진 문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 약속만 지켜주면 그 뒤로는 다시는 연락 안 할게. 그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거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안 깊숙한 곳에서 아직 미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잡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쿡 찔렸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여전히 제 기억 속의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손에 쥔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너를 잊고 싶어서 진짜 많이 노력했어. 그 말로 시작된 이야기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소개팅을 수도 없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정보업체에도 가입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묘하게 서글픈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 만큼 내가 그녀에게 깊이 남았던 걸까?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남자들 정말 다양했어. 조건 좋은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었어. 근데 조건이 맞으면 외모가 영 아니고 외모가 괜찮으면 조건이 너무 별로더라.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들인 시간과 눈물 그리고 망가진 감정들이 한순간에 우스워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너만큼 괜찮은 남자가 없었어. 내가 그걸 이제야 알았어. 정말 미안해.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이상하게 요동쳤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여전히 제가 10년을 바쳐 사랑했던 그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결혼을 앞둔 남자였습니다. 이미 다른 여자가 제 곁을 지키고 있었고 그 여자에게 저는 평생을 약속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갑지만 떨림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 네가 그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알게 됐어. 여행 갈 때 다른 남자들이랑 함께 갔다고 내 입으로 말했잖아. 밤에 전화 안 받았던 이유 이제야 다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어? 제 말이 끝나자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쌓이고 쌓였던 말들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가 한 말, 까짓거 결혼하자.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걸 내려놨어. 그때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수 있구나. 내가 그동안 뭘 지켜왔는지, 얼마나 헛된 희망에 매달렸는지. 제 목소리가 점점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오히려 머릿속은 맑았습니다. 잠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소개팅했던 남자들 얘기하는 거 듣고 있자니 내가 더 한심해. 나도 그렇게 10년 동안 재고 따지고 있었나봐. 그게 얼마나 의미 없는 건지 이제 알겠다. 제 입술에서 튀어나온 그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지난 시간 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미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연민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오직 끝내야 한다는 결심만이 남아있었죠. 나와 연애하던 시간 동안 네가 마음대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간을 팠다는 거. 그 사실이 날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었는지 알아? 나이가 차서 주변에 있던 남자들이 다 떠나가니까 결국 나한테 인심 쓰듯 결혼해준다고 말했잖아. 그 말이 나를 정말 아프게 했어. 다시는 그 기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우리 이야기에 찍는 마지막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사실은 네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려면 적어도 네가 아닌 사람과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 결국은 양다리를 걸친 기간이 있었으니 우리 서로 원망하지 말자.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 가슴 깊은 곳에 묵혀있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건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꺼낼 수 있는 솔직함이었죠. 나는 내 곁에서 내 20대를 다 보냈어. 너와 함께했던 그 시간 나는 절대 나쁘게 기억하고 싶지 않아. 네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곧 내 청춘을 나쁘게 말하는 것 같아서 그럴 순 없더라. 말을 이어가며 저는 오래된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함께 웃었던 날, 사소한 걸로 다퉜던 날, 그리고 수없이 미래를 약속했던 날들. 그 모든 장면이 허무하게 무너졌지만 저는 그 시간들을 저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는 덧붙였습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결혼을 원하는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라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저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괜한 미련 갖지 말자. 제발.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저는 이 대화가 마지막이라는 걸 더욱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 말 없이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그녀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저는 예정대로 맞선에서 만난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웃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그림자조차 희미해졌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조용하고 안정된 행복입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제 20대가 떠오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파쳤던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저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여기 털어놓는 건 아마도 제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조각을 떼어내기 위해서일 겁니다. 이제는 진짜 끝내고 싶습니다. 그녀에 대한 모든 기억을, 그 시절의 모든 감정을. 오늘 이 글을 쓰는 순간 저는 드디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